탈모 때문에 비싼 샴푸, 두피 앰플, 병원 치료까지 다 해봤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신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다이소에서 1,500원에 파는 도브빈으로 머리를 감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탈모 전문의들이 실제로 권장하는 방법이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게 왜 효과적인지, 잘못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 샴푸는 대부분 세정력이 강한 SLS라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어요. 기름기를 잘 제거하는 대신에 두피에 필요한 유분까지 싹 같이 걷어가 버립니다. 저처럼 두피가 예민하거나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자극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브 비누 겉면에 보면 비누가 아니라 뷰티바라고 적혀 있어요. 일반 비누로 손을 씻고 나면 뽀드득 하면서 좀 당기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피부 유분까지 같이 씻겨나갔다는 신호거든요. 두피에 그게 반복되면 두피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브 뷰티바는 그 자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클렌저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한 세제 대신에 순한 세제로 바꾼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여기에 보습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일반 비누와 다른 점이에요. 다이소에 가면 도브 비누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센서티브, 뷰티크림, 핑크, 시어버터. 여기서 센서티브라고 표기된 제품인데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 들어간 성분수가 적고 향 자체가 없어요. 민감하거나 약해진 두피에는 성분이 단순할수록 유리한데, 여기서 유리하다는 말은 자극이 줄어들면서 두피가 자체적으로 정상화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이소 도브 비누가 아니고 미국산을 써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이소와 미국산 성분은 거의 비슷하고, 다이소 제품 기준으로 3가지 성분 차이가 있는데 2가지 성분은 파뮤에서 유래한 비누의 기본 성분이고, 나머지 하나는 징크 옥사이드인데, 일반적으로 이 성분은 두피의 자극이 적고 피지 조절과 항염 효과까지 있어서 오히려 두피 건강과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이소 제품으로도 만족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제 경우에는 40대 중반이 지나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가늘어지는 것 같아서 탈모 샴푸를 이것저것 써보다가 최근에는 미황우 안티 헤어로스 탈모 샴푸를 쓰기 시작했죠. 머리 빠지는 양이나 모발 굵기, 볼륨은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보통의 탈모 샴푸들이 세정력 중심이라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두피가 예민하고 건조한 편이라 두피에 자극이 좀 있었는데, 미황우 제품은 저자극 아모늄계 설페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세정력도 적당하고 자극까지 덜 하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건조한 피부라 그런지 두피 가려움, 각질은 못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도브 비누 추천 영상을 몇 개 보고 건조한 두피에 좋다고 해서 써보기로 했습니다. 주로 아침 운동하고 씻을 때 썼거든요. 머리부터 몸까지 도브 비누 하나로 같이 씻는 거예요. 저녁엔 기존에 쓰던 미황우 탈모 샴푸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한 달 정도 이렇게 루틴을 가져갔더니 두피 가려움이랑 각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순한 제품을 한 달 동안 쓰면서 두피 유수분 균형이 맞춰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도브 비누 모든 두피에 좋은 건 아닙니다. 도브 센서티브 바는 세정력이 일반 샴푸보다는 약한 편이에요. 그 대신 보습 성분이 들어가 있죠. 하루만 안 감아도 머리가 기름지고 떡지는 타입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지가 충분히 씻기지 않은 상태에서 유분이 다시 쌓이면 두피 모공이 쉽게 막힐 수 있거든요. 탈모를 막으려다가 오히려 두피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 두피 확인하는 법, 거창한 건 필요 없어요. 머리를 감고 나서 반나절 정도 지났을 때 이마 경계선 쪽이나 정수리를 손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손가락에 기름이 묻어나고 냄새까지 난다면 도브보다 세정력이 좋은 샴푸를 유지하는 게 낫습니다. 반대로 두피가 뽀송하거나 오히려 좀 당기는 느낌이라면 도브가 잘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엔 거품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두피에 피지나 잔여물이 좀 많이 남아있으면 1차 세정 때 거품이 잘 안 나거든요. 2차 세정을 하시거나 비누를 좀 더 문지르시면 훨씬 잘 납니다. 미지근한 물로 그리고 충분히 헹궈주세요. 헹구실 때 마찬가지로 모발보다 두피를 헹구신다는 느낌으로요. 잔여물이 두피에 남으면 역효과가 나겠죠. 도브 비누 특성상 샴푸랑 감촉이 좀 달라서 머리카락이 좀 뻣뻣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며칠 써보시면 적응되고요. 그래도 어색하시면 기존에 쓰시던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모발 끝에 살짝 발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겪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두피 관리라고 하면 비싼 제품, 좋은 성분, 전문 시술 이런 것부터 떠올렸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제 두피 가려움과 각질을
잡아준 건 1,500원짜리 비누였어요. 비싼 게 꼭 좋은 게 아니라 내 두피가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탈모 샴푸는 모발을 잡아주고 도브는 자극을 줄여주는 역할, 둘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아침 운동 후엔 도브 비누 하나로 씻고 헬스장 파우치에는 이거 하나만 넣어두면 되니까 훨씬 가볍고 편하더라고요. 물로만 좀 씻기 아쉬운 날, 빨리 씻어야 하는 날 정말 딱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도브비누를 썼는데 머리는 유전을 못 이긴다. 맞는 말이에요.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브비누가 탈모를 치료한다는 게 아니고요. 두피를 덜 자극하는 탈모 관리 루틴을 만드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유전적 탈모도 두피 염증이나 건조, 피지 과잉이 심해지면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 악화 속도를 좀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피 타입 확인 없이 쓰시면 맞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도브비누는 두피 자극을 줄이는 보조수단이지 탈모 자체를 막는 수단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점에서 저녁에 쓰는 탈모 샴푸,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피 컨디션을 잡아줬다면 이제 실제로 모발을 붙잡아줄 기능성 제품이 필요합니다. 아침에는 도브비누로 두피 자극을 줄이고 저녁은 미왕후 탈모 샴푸로 모발을 잡아주는 루틴이 지금까지 제가 써본 루틴 중에 가장 균형이 맞더라고요. 미왕후 안티 헤어로스 샴푸 정보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샴푸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이틀로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탈모 관리는 꾸준한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오늘처럼 탈모 관리 루틴 같은 좋은 정보들 계속 올릴 건데요. 그때 못 보시면 좀 아쉬우니까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